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수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파이팅 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그래도 오늘 방송 전부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슈퍼챗도 쏴주셨네요.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달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환율에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9시 시작인데 벌써 시작했나요? 라고 해주시는데 9시 1분이죠.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만큼 뉴스가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정리할 내용도 많은데 차근차근 함께 하시는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 함께 해주실 또 두 분 모셨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나왔죠.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독자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카메라 이쪽 보시고. 네. 저기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좀 더 해야 되나요? 끝이에요? 아니 의원님. 아니 의원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황운하 의원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좀 더 할까 하다가 고민하셨구나. 진짜 더 하신다면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단짝이라고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일정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그 앞에 다른 방송을 갔다가 지금 와서 그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방송에서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여기저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오늘 뭐 다뤄요? 오늘 사실 G20 예. 그거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 다르고. 네,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명태균 씨 이슈가 사실은 그렇지. 핵심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의원님도 모셨고 하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도 또 발언을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현장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 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탄핵 소추안 초안 내용들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이전에 요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됩니까?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긴 하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국 대표는 이제 조기 종식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탄핵 소추안 공개하는 어떤 전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이 이제 당 지도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물론 개별 의원들은 탄핵 연대 국회의원 모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개별 의원적으로는. 네. 또 광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을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 밖에 내질 않으면서 말하고 싶은 두 글자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내가 말하고 싶은 두 글자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탄핵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사실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가 탄핵이란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주저할까? 아. 탄핵에 대한 여론이 얼마 전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그 자세하게 여론조사 뭐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한 70% 정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 70% 여기는 그 여론조사 뭐 이게 다 밝혀야 되나요? 안 밝혀도 되나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어느 여론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고 뭐 이거 다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편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뭐 여론조사 꼴에서 한 겁니다. 네. 69.5인가 6인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국정 지지율 뭐 이런 그러니까 부정평가, 긍정평가 그게 아니고 탄핵을 지지하느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탄핵을 찬성한다. 찬성한다가 69.56인가 거의 이랬었어요. 70% 가까이 나온 거죠. 그 정도의 탄핵 지지, 탄핵 찬성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할까?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당 지도부라 하면 이재명 대표, 뭐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건 뭐 수석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탄핵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론, 당론이라는 것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직책이 있다 보니 당론으로 이렇게 간주되는데 당론으로 탄핵을 얘기하려면은 탄핵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추진. 탄핵은 절차가 뭐 이제 우리 국민이 탄핵에 좀 익숙해져서 다 아실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 국회의원 150명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단독 발의가 가능해요. 170석이니까. 네. 지금 뭐 무소속 한 분 의장님이 이제 무소속으로 되면서 170석이 됐는데 아무튼 170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의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탄핵을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럼 발의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잖아. 말만 꺼내놓고 왜 발의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하.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런데 발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표결로 가야 돼요. 그렇죠. 표결을 가려면 200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하. 200명이 나올 수 있겠어? 200명? 200명 확보할 자신 있지 않으면 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아하. 발의를 네. 발의를 하려면 200명이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헌법에는 200명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에서 234명이 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명을 간 넘기는 게 아니라 한참 한참 넘긴 넘었어. 거야.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대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절반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대세가 형성된다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자신 있으면 발의해봐. 그 국회 표결해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마지막 고비. 헌재에서 아하. 인용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죠. 헌재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헌재 재판관의 그 구성 그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 6명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헌재가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서울이 뭐 관습 헌법상의 수도니 뭐 이런 식으로 기득권 논리,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논리가 강한 분들이에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섣부르게 이게 섣부르게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 의견보다는 보수 진영 쪽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분들이어서 탄핵 여론이 90%가 돼도 섣불리 이렇게 탄핵
인용 결정을 안 하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선뜻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 길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하. 누군가는 그 쇠빙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쇠빙선. 네, 뚫고 나가야 돼요. 네. 이 어목한 이 바다 이게 이 북극 바다를 뚫고 나가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조국혁 신당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면 시동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동을 걸어가지고 네. 지금 가고 있고.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쇠빙선의 역할을 하고 뒤에 170명을 태운 본진이 있는 거죠. 본진 네, 있고.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와.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고 조국혁 신당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컨대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스모킹 건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계속 나오고 그러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탄핵 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탄핵 그 과정을 가장 혼란스럽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탄핵 소추안도 준비해 놓고 아하. 국민들에게 현재만 가지고도 이렇게 헌법법률 위배가 너무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이렇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들이 많다. 이런 것을 준비도 해놓고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국혁 신당이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쨌든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국혁 신당이 쇠빙선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8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알려지기로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뭐 직접 얘기 드는 건 아닌데 알려지기로는 밤에 네. 열심히 그때 당이 새누리당이었는지 자유한국당인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라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열심히 만나서 설득을 했다. 술 먹어가면서 소주 먹어가면서 네. 설득을 했다. 동참해라. 나라를 위해서 동참해달라. 이건 보수가 괴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동참해달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확보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만 네. 그런 그 노력을 해서 8명을 겨우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어렵다. 또 그런 노력해가지고 8명 넘어오기 어렵습니다.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수십 명이 오는 거죠. 넘어오기 시작하면 수십 명이 오는 거지 겨우 8명이 오는 건 아닐 거다. 오면은 수십 명이 오고 뭐 절반이 온다든지. 그렇지. 예컨대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은 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면서 그쪽 진영이 결집이 되느니 하면서 뭐 갈등이 봉합이 되느니 이러지만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내부적으로. 이른바 친윤 친한 하면서 그건 또 이제 그래서- 당원 게시판 때문에 아직 그건 난리긴 난립니다. 살아있죠. 거기도. 그래서 거기에서 예컨대 어느 쪽이 대거 넘어온다든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괴멸하겠구나. 차라리 빨리 뭐 탄핵을 하고 또는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이 들어야죠. 그랬을 때 이제 수십 명 오겠죠. 이때 물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하고 뭐 하는 노력은 하긴 해야 됐지만 네. 그 뭐 몇 명을 넘어오게 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얘기해주신 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고 약간 부대찌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재료 안에 다 담아놓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육수가 쫙 들어온다. 그럼 불만 키면 된다. 어떤 맛인지는 알겠고. 네. 정확한 정확하게 이해하시네. 정확한 표현이죠. 적절한 비유. 예. 근데 이제 육수 준비되는데 그때 뭐 재료 구해오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제 늦으니 미리 재료를 준비 다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만 붙인 상황으로 가자. 네. 이런 이제 표현이신데 이거 적당하다 봐야겠죠 비유가? 적절한 비유. 순발력이 좋으시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특히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겨우 8명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확 넘어오게 되려면 찬성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람 아닙니까? 와 이거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겠다, 거절할 수가 없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